연봉 말 안 하면 절대 안 올려줍니다. 협상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서론 왜 우리는 말을 못해서 손해를 볼까? 직장인에게 연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지난 한 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회사가 나를 얼마나 인정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을 어떤 속도로 살아가게 될지를 결정하는 기준선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연봉 협상 시즌만 되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집니다. 회사를 옮기거나 위기 상황이 오면 누구보다 적극적인데 유독 내 연봉 이야기가 나오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이번엔 그냥 넘어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왜 그럴까요?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협상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 회사가 정해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 말 꺼내면 민폐고 탐욕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회사는 말 안 하는 사람에게 연봉을 더 줄 이유가 없습니다. 연봉은 요구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지점을 명확히 짚습니다. 연봉 협상은 계산기 두드리는 기술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상대에게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입니다. 회사는 당신에게 연봉을 베푸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성과에 대한 가격을 협상하는 상대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연봉 협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재무 활동이 됩니다. 이제 말 안 하면 절대 오르지 않는 연봉을 어떻게 말해야 올릴 수 있는지 연봉 협상 전문가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 연봉 협상은 요구가 아니라 구조화된 설득이다. 1. 협상은 1년 전부터 시작된다. 비용이 아닌 가치로 말하라. 사람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협상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협상은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회사는 숫자 하나를 올리기 전 반드시 근거를 찾습니다. 그 근거는 지난 1년간 당신이 만들어낸 가치 밸류입니다. 연봉 협상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더 노력했습니다. 저도 생활비가 많이 올랐어요. 팀원 중에 저는 연봉이 낮은 편입니다. 이 문장들은 모두 사실이지만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연봉은 노력비도 생계 보조비도 아닙니다. 가치에 대한 가격입니다. 따라서 준비해야 할 말은 단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회사에 만든 금전적 가치와 업무적 영향력은 이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내가 담당한 프로젝트의 매출 비용 절감 효과. 내가 해결한 문제로 인해 회사가 얻은 이익. 내가 개선한 프로세스의 시간 절감 효과. 내가 기여한 팀 성과에서의 구체적 숫자. 내가 도입한 아이디어가 가져온 실질적 변환. 숫자가 어렵다면 비교 수치라도 좋습니다. 지난해 대비 고객 불만 30% 감소, 프로세스 시간 20% 단축, 팀 처리 건수 증가 15% 같은 수치는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회사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성과를 구매합니다. 성과는 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2. 협상의 70%는 프레이밍이다. 원하는 금액을 직접 말하라. 국내 직장인의 60% 이상이 연봉 협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하는 금액 혹은 인상률이 있나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얼어붙습니다. 회사에서 정해주시는 대로라며 흐물흐물해지는 순간 협상은 이미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연봉 협상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은 이것입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협상의 기준 앵커를 만든다. 예를 들어 회사는 당신에게 200만 원 인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한 100만 원 정도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회사는 더 줄 필요 없구나라고 판단합니다. 원하는 금액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저는 올해 제 성과를 기준으로 5만 원 또는 5%의 인상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정리한 가치성과 자료를 제시합니다. 협상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근거 제안 근거 대안의 순서를 지키면 대부분의 협상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3.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대안 BATNA이다. 연봉 협상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대안이 없는 사람은 협상 테이블에서 힘이 없다. 이 말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대안 BATNA란 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체안입니다. 즉, 이직 시장 조사, 업계 평균 연봉 확인, 내 경력의 시장 가치 파악, 다른 회사의 관심 여부. 이런 요소들을 알고 있으면 회사는 절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다는 사람의 협상력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압니다. 그러니 당신이 먼저 시장 가치를 파악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예시 문장. 현재 업계 포지션 기준으로 제 경력의 평균 연봉은 55 수준입니다. 저는 시장 가치와 제가 만든 성과를 반영하면 5만 원의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말한 문장만으로도 협상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4. 회사가 자주 쓰는 3가지 방어 문구와 대응법. 상대는 늘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이 말은 90%의 회사가 쓰는 전형적인 방어 논리입니다. 이때는 예산 문제를 인정하되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산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내년 1분기 조정 혹은 성과급에서 일부 반영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회사가 함부로 완전 거절을 못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모든 직원에게 동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해서. 이 말은 개별 조정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실제로 핵심 인재에게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 적용의 필요성은 이해합니다. 다만 제가 지난 1년간 만든 결과물은 평균 기준과는 다른 영향력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 성과를 기준으로 한 조정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문장은 매우 강력합니다. 나는 평균 직원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더블 체크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향후에 꼭 고려하겠다. 가장 애매하고 가장 빈번하고 가장 위험한 대사입니다. 이 말은 50%가 빈 약속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향후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분기 내 반영 가능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이 질문 하나로 회사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거나 최소한 명확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5. 협상은 싸움이 아니라 관계 관리다. 연봉 협상은 결코 감정전이 아닙니다. 회사와 나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사 표현 근거, 제시 제안 대안 논의의 구조로 부드럽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협상의 결말은 기분 좋게 요구하고 기분 좋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회사도 우호적인 사람에게 더 주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협상 태도는 단호하지만 공격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 말하지 않는 연봉은 영원히 오르지 않는다. 연봉 협상은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알게 됩니다.
결국 준비한 사람과 말한 사람이 가져간다는 것을. 회사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내가 보여준 성과와 내가 제시한 논리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말하지 않으면 기록되지 않고 기록되지 않으면 연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봉은 노력비가 아니라 가치의 가격이다. 원하는 금액을 명확히 말하는 사람이 기준을 만든다. 대안이 있어야 협상력이 생긴다. 회사의 방어 논리를 넘는 대응 문구를 준비해야 한다. 단단하지만 우호적인 태도가 협상을 완성한다. 연봉 협상은 누군가 특별히 잘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이 이기는 구조일 뿐입니다. 올해 협상 테이블에서는 조용히 있지 마세요. 당신이 만들어낸 가치를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말하지 않는 연봉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순간 그 연봉은 협상 가능한 숫자가 됩니다.